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유부남입니다. 저와 아내는 소개팅에서 만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소개팅에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도 지금의 아내와는 대화도 잘 통하고 관심사, 취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맞아서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장모님께 있었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희 마음이 공감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인 소개로 소개팅에서 만난 후 1년 반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상견례 때 한 번, 그리고 따로 두어 번 정도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아내가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 저도 따로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고생했다고 소고기를 사주신다길래 들뜬 발걸음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소고기를 먹고 있는데 여기 우엉조림이랑 도라지 무침 정말 맛있네. 정훈이가 이 집 반찬 참 좋아했었는데. 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정훈이가 누구지? 아시는 분인가?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땐 그냥 아는 분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가 되어 저는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짐이랑 테이블에 놔둔 거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또 정훈이는 늘 먼저 계산해주는 센스가 있었는데. 라며 낮게 읊조리는 겁니다. 그 순간 그냥 아는 분이 아니구나 하며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는 더 묻지 않고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까 장모님께서 계속 정훈이 하면서 얘기하시던데 정훈이가 누구야? 장모님 친구분이신가?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아는 사람 맞아.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아내 표정을 못 봤는데 아내가 저렇게 대답하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기억저편으로 그 일을 넘기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곧 장모님 생신이라 가족 단톡방에서는 언제 모여서 저녁을 먹을지 또 메뉴는 뭘로 먹을지 다 같이 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갑자기 깨톡에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번 식당은 이서방이 알아보고 예약했으면 좋겠네. 아내와 상의 후 식당을 예약하려 했는데 저를 콕 집어서 예약하라고 하시니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장모님 생신이니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큰맘 먹고 장어집을 예약했습니다. 장모님 생신날이 되어 온 식구가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어집이다 보니 공간이 오픈되어 있어서 주변 소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식당과 비슷했고 막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더니 장모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훈이는 늘 누무로 된 식당이랑 코스 요리로 예약해서 대접해줘서 참 좋았는데 이서방은 센스가 좀 없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취했어. 그만 마셔요. 장모님의 말씀도 당황스러웠지만 저보다 더 당황해서 허둥지둥 장모님 술잔을 뺏으려는 아내의 모습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훈이가 그냥 지인은 아니겠구나 싶어 무슨 용기인지 장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모님, 저번에도 말씀하시던데 정훈이가 도대체 누구예요? 그냥 엄마 아는 사람이라 했잖아. 자기는 왜 자꾸 꼬치꼬치 물어봐. 밥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 정훈이, 우리 정훈이가 누구냐면 말이야. 민지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아주 참하고 괜찮았지. 오랜만에 우리 정훈이 보고 싶네. 그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모님이 습관처럼 말하던 정훈이가 바로 아내가 만나던 전 애인이라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 아내와도 보통 인연이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께서는 술술술 정훈이 얘기를 이어가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몇십 분 동안 꼼짝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몹시 당황스러워하며 계속해서 장모님을 말렸지만 술이 거하게 들어간 장모님은 끝까지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지만 남자가 이런 걸로 쪼잔하게 구는 건 아니지 하며 그냥 끝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께서 언성을 높이시면서 자리가 갑자기 마무리되었습니다. 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제서야 장모님도 말씀을 멈추고 일어나시더군요. 그렇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보,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옛날 얘기를 많이 했지? 난 여보가 알게 하기 싫어서 계속 둘러댔던 건데. 여보 마음 이해하지. 지나간 사람인데 괜찮아. 다 이해해.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저는 더 이상 화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명절을 맞아 아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기분 전환 겸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모시고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회사의 큰 프로젝트랑 시기가 겹쳐 있기도 해서 아내에게 계획이나 일정 같은 걸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고맙게도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같이 있는 깨톡방에 일정표와 링크들을 공유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고생이 많다며 격려해 주셨는데 장모님은 읽으시고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행날이 되어 다 같이 강원도로 향하고 있는데 제가 전날 프로젝트로 밤을 새서 마무리를 한 관계로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깨어있다가 깜빡 졸아서 일어나 보니 호텔이었습니다. 여보, 미안. 내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세상 모르고 자버렸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잠을 좀 못 잤더니 깜빡 졸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모님은 아무런 대답 없이 표정이 굳어지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제게 다가오더니 도대체 이 서방은 할 줄 아는 게 뭔가? 우리 민지가 여행 일정도 다 짜고 운전도 하고 자네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랑 겹쳐서요. 요새 통신경을 못 썼습니다. 대신 제가 이번 여행 잘 모실게요. 됐네. 아휴, 우리 정훈이는 입댈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민지가 자네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저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좋은 것 가지고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인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훈이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만 자네. 그리고 조금 졸았다니 말은 바로 해야지.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러라고 조수석에 앉힌 게 아닌데 그럴 거면 내가 거기 앉는 게 낫겠네. 이때까지는 아내 생각하며 참았지만 도저히 이 말들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화가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장모님, 이때까지 정훈이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저 그냥 듣고도 참았잖아요. 들어보니까 전 애인이라면서요. 사위 앞에서 계속 전 애인 얘기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우리 정훈이는 민지 운전대 잡게 한 적도 없고 예약이며 여행이며 식당이며 한 번도 내 맘에 거슬린 적이 없어. 그리고 자네 혼자 세상 일 다 하나? 우리 민지도 똑같이 직장 다니지 않는가?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랑 비교당하며 이렇게까지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야 한다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챙겨 근처 카페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저도 가라앉아서 다시 호텔로 돌아왔는데 정말 이 서방은 쫌팽이 같지 않니? 정훈이는 저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안 그래요, 여보?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민지 너는 왜 정훈이 놔두고 다른 사람 만나서 그 고생이니? 장모님을 제외한 장인어른과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장인어른께선 그렇다 쳐도 아내가 그 말을 듣고도 재홍호는커녕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니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가 끼지 않아야 할 곳에 들어온 것 같고 엄청난 소외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남들보다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남들 하는 것만큼 다 해드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틈만 나면 정훈이 하며 얘기를 꺼내시는 장모님. 안 보고 살 수도 없는데 계속 제 앞에서 일부러 흘리듯 얘기를 자꾸 꺼내며 비교하십니다. 남자라고 계속 참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먼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지 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소중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